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손발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추석을 계기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하루하루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양은경 기자. 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이걸 전해드리면서 제가 어느 수위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네. 정말 도를 넘은 막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커뮤니티가 의사 신원을 인증받아야지 가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제가 순화된 표현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응급실을 못 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응급실 대란 사태를 갖다가 저렇게 냉소적으로 이제 비하를 하는 저희 것이고. 환자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들한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조선인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나가야 된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렇게 들어놓을수록 의사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개 XX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가야 된다. 저는 저 말 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금 정말 이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설까 봐 겁난다. 더 많은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게 완화할 때 겁난다. 이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도를 넘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네, 유엔 위원장님, 이 정도면은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저게 어느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해요, 사실은. 네. 저기 이제 폐쇄적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인을 국민 전체를 또 협박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네. 다만 의사분들이 그 동안에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글을 쓰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분들끼리 서로 이제 뭐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거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네.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반적인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말을 반복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정부가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한 글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 글이기 때문에 차단 조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처벌까지 갈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의사분들이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사라는 것은 의료적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정부에서 면허를 주면 특허를 주면 그 특허를 받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네. 다 불법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사회라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그 직업이라는 거, 네. 이런 소명 의식 또는 이제 사회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인식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막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바로 이 블랙리스트.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결이 해결해야 의료계 소통이 가능할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 네, 신 의원님, 이 블랙리스트 의사들 사이에 이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그 의사 집단이 네. 폐쇄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도 의사협회 대변인 하면서 의료계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적이고 뭔가 폐쇄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파를 꼭 해야 된다. 의료계 내부의 고민이기도 하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쇄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비판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의사협회 회장도 회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왜 회원들의 그런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하느냐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의사협회라는 단체가 뭔가 국민들한테는 전문가 단체로서 뭔가 존경받는 단체가 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협 윤리에 대한 부분, 자정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사태에 좀 제대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되지 않는다? 그럼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신뢰가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면은 뭐 동료들한테 상처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 워딩 너무 약해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참에 제대로
개선하겠다.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료 대란에서 그래도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의사협회 관계자분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의사협회 대변인까지 하셨던 신현영 의원께서 메시지가 좀 강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신 의원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의사협회하고 전공의들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극한 대치를 하는 듯한 또 감정적 대립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 해결책은 또 뭡니까? 실제로 이 의료계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입니까? 예, 세대 간 갈등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예. 그리고 기성 세대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회장이 예. 제대로 지금 맞붙어가지고 네. 합치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또 의료계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 의사정원 확대가 2,000명씩 매년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뭔가 후속 조치나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젊은 의사 세대한테 되는 거지. 뭐 지금 50대, 60대 이미 뭐 개원하고 병원 짓고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여파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이나 젊은 의사들이 당면한 미래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 내고 오히려 현장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의사협회는 그러면 젊은 의사들을 위해서 뭘 했냐. 정책들이 그럼 기득권에 또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협 회무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챌린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면 의협이 더 젊어져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더 목소리 내는 조금 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류에 있는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